문제 읽어주는 시간. 안녕하세요. 화학의 요정 진이 김진희입니다. 자, 우리 19강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 나머지 문제들 쭉 풀어볼 건데요. 자, 오늘 풀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냥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28쪽의 7번 문제부터 이번 강의 풀면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자, 이온이 세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이온을 딱 보는 순간 무언가가 떠올라야 되죠? 자, 뭐가 떠올라요? 그치, 바로 등전자 이온이다. 자,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들을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등전자 이온 주기적 성질 내용으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자, 우리 등전자 이온에서는 어때요?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온의 반지름은 작아져야 된다. 요 내용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혹시 아직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앞에 개념 부분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자, 선생님하고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8번이고요. 플루오린 9번, 그리고 마그네슘은 12번이에요. 자, 근데 8번인 산소가 지금 중성 원자가 아니라 이온인 상태네요. 자, 그럼 이온이라는 것은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자, 원래 중성일 때는 전자를 8개를 갖고 있어야 됐는데 그 중성일 때보다 전자를 2개를 더 가졌다. 이게 음이온의 의미이죠. 자, 그럼 8개였는데 2개가 더해졌으니까 전자가 몇 개가 되었다? 10개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얘도 같은 원리로 원래 중성일 때는 전자를 9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자를 하나 더 받았지. 그럼 전자가 몇 개 된 거야? 10개 됐고. 자, 마그네슘은 원래 12개 갖고 있었는데 2개가 제거가 됐다. 그럼 10개가 된 거지. 자, 이렇게 전자의 개수가 동일한, 따라서 전자 배치가 동일한 이러한 이온들을 우리는 등전자 이온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온을 만들 때, 즉 전자를 제거하거나 넣어줄 때 원자핵은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전히 원자핵이 플러스 8이고 플러스 9이고 플러스 12입니다. 자, 주변의 전자 배치는 동일한데 가운데 있는 원자핵이 점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강해지죠? 자, 그러면 유효핵 전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죠. 자, 유효핵 전하가 강하다는 거는 주변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겨준다. 더 세게. 그러니까 이온의 반지름, 사이즈는 줄어들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등전자 이온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쭉 읽어보면은 3번이 틀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핵 전하.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쭉 갈수록 원자핵이 강해지니까 유효핵 전하는 세진다. 자, 누가 더 세야 돼요? 마그네슘이 더 세야 됩니다. 3번이 틀린 거고요. 자, 나머지는 맞는 보기예요. 쭉 풀어보면 되는데 자, 5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원자가 될 때 반지름이 증가하는 것은 한 가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 이온이 나와 있는데 이 이온이 다시 중성 상태인 원자로 되돌아갔을 때 반지름이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라는 문제예요. 자, 무슨 내용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까? 자, 우리 원자들은 이온이 되는데 이온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원자가 이제 양이온이 될 수도 있고 음이온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만약에 어떤 중성 원자가 양이온이 된다면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다 제거해서 안정한 18쪽의 전자 배치를 갖길 원하는 거니까 전자 껍질 수가 하나 줄어들죠. 그러면서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고 자, 원자가 만약에 음이온이 된다면 주변에 전자를 더 넣어주는 거니까 이제 전자 반발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사이즈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활용하면 되겠죠.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봤을 때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이에요. 음이온이니까 이 원자가 될 때 반지름이 감소하고 자, 얘도 음이온인데 그럼 원자가 될 때 다시 반지름 감소하겠죠. 자, 얘는 마그네슘 이온이니까 양이온이에요. 그럼 원자가 될 때 반지름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원자가 될 때 반지름이 증가하는 거는 마그네슘 이온 한 가지.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고 했어요. 자, 쭉 읽어보니까 1번이 틀렸네요. 자, 일반적으로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끼리 그리고 같은 족끼리 요 주기적 성질을 비교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같은 주기끼리 봤을 때는 유효액 전하가 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죠. 쫙 잡아당겨 주니까. 자, 그만큼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커지게 됩니다. 유효액 전하가 강하니까 그만큼 내가 전자를 뺏어오기가 어렵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같은 족끼리 비교했을 때는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수 많아지니까 원자 반지름 커지고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는 경향을 갖는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야 되겠죠? 작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크다라고 고쳐주면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니까 쭉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 1조 건소에서 자, 1조 건소 밑줄 치고 자, 1조 건소 누가 있죠? 1조 건소들은 수소, 리튬, 그리고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물리량을 골라주라고 했네요. 자, 우리 주기율표 안에서 지금 같은 족 원소끼리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럼 같은 족 원소끼리 비교했을 때 밑으로 내려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진다고 했어요. 1주기는 전자 껍질 하나, 2주기는 2개, 3개, 4개 이렇게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많아지면은 반지름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고 자, 반지름이 이렇게 커지면은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하는 물리량을 골라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증가하는 것들 전자 껍질 수 몇 번이죠? 전자 껍질 수는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자, 기억 원자 반지름 증가하는 거 맞고 자,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 자, 원자가 전자수는 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자, 다 같은 1족이니까 모두 다 원자가 전자수가 한 개죠.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값이다.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안정한 이온의 이온 반지름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안정한 이온이 리튬 이온이고 얘는 나트륨 이온이고 얘는 칼륨 이온이죠. 얘는 수소 이온이고 자, 얘네들은 모두 다 1족 원소이기 때문에 안정한 이온이 될 때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리튬 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자가 3개였는데 하나를 잃어서 2개가 됐죠. 그럼 누구의 전자 배치와 같은 상황이에요? 바로 헬륨. 즉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2개 있는 상태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죠. 자, 나트륨 이온은 원래 전자가 11개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10개가 됐으니까 안쪽에 2개, 그리고 바깥쪽에 8개가 있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자, 칼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2개, 그리고 8개, 그리고 8개 해서 세 번째 껍질까지 있는 그런 안정한 18쪽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겠죠. 자, 비교해 보면은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 자, 얘는 껍질이 하나, 얘는 껍질이 2개, 얘는 껍질이 3개예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온의 반지름도 증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리을까지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주기율표가 있어요. 자, 주기율표가 쫙 있을 때 이 중에서 가부터 라에 해당하는 원소 기호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주기적 성질을 이 주기율표에 한번 같이 표시를 해봅시다. 자, 주기적 성질. 일단 주기율표 안에서 자, 같은 주기 안에서 오른쪽,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 전하가 증가해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감소한다고 했죠.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죠. 자, 물론 원자 반지름은 18쪽 원소들은 제외하고 비교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일로 갈수록 커지는 값이죠.
자, 같은 족에서는 어때요? 자, 같은 족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자껍질 수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자, 전자껍질 수 늘어나면서 반질은 커지고 이온화 에너지는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유효액 전하를 빼고 이 나머지 값, 요 두 개 값은 서로 반대 성향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성향이 강해지면 반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이 성향이 강해진다라는 뜻이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왼쪽으로 갈수록 이런 성향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주기성 문제를 풀 때는 이 주기율표 상에서의 원소의 위치를 갖고 문제를 풀면은 훨씬 문제를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를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쪽 꼭지점하고 이쪽 꼭지점 중에서 원자 반지름 큰 쪽이 어느 쪽이에요? 바로 이쪽이죠. 그럼 이 주기율표상 위치에서 이 꼭지점에 가까운 쪽에 있는 원소일수록 원자 반지름이 큰 거예요. 그럼 가장 누가 커요? 바로 칼륨이죠. 이렇게나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의 정답은 칼륨이고요. 자,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를 골라라. 자, 어느 쪽이 이온화 에너지가 큰 쪽이에요? 바로 이쪽이죠. 자, 그러면 이 꼭지점에 가까운 원소일수록 이온화 에너지 크다는 거네요. 누가 제일 가까워요? 바로 헬륨이죠. 가장 가깝죠. 그래서 헬륨이다. 이렇게나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주기 원소 중에서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액 전하가 가장 큰 원소. 자, 선생님이랑 유효액 전하 표시했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 전하가 강해진다. 그럼 이 주기에서 원자 번호 가장 큰 네온이 유효액 전하 가장 큰 원소네요. 자, 3주기 원소 중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원소를 고르라고 했어요. 자, 지금 1, 2, 3, 4 순으로 커지는데 그 중에서도 2와 3의 차이가 크다, 급증한다라는 의미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전자랑 두 번째 전자까지는 수월하게 제거가 가능해. 근데 세 번째 전자부터는 너무 힘들어. 왜 힘들어? 안쪽 껍질에 있으니까. 따라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럼 얘는 원자가 전자가 2개인 2족 원소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3주기 원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3주기에 2족에 속해 있는 마그네슘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소의 위치상으로 접근을 해라, 문제를 풀 때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1번 문제. 자,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자, 근데 그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막대가 두 종류예요.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분홍 색깔 막대 같은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을 표현하고 있고, 자, 노랑 색깔 막대기는 이온 반지름을 표현하는 막대기래요. 자, 그러면 A, B, C, D를 봤을 때 선생님은 딱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구분선을 그릴 거예요. 자, 왜냐하면 A하고 B는 원자에 비해서 이온의 반지름이 더 큰 원소인 거고, C하고 D는 원자하고 이온 중에 원자가 사이즈가 더 큰 애들을 이렇게 A, B, C, D로 구분이 가능하죠. 자, 그럼 앞에 선생님이랑 굉장히 자주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온 중에 원자보다 반지름이 증가하는 이온들은 음이온이 된다. 자, 우리 주로 음이온은 어떤 원소들이에요? 그쵸? 바로 주기율표상에서 15, 16, 17쪽에 속해 있는 비금속 원소라고 했습니다. 자, 원자보다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이 줄어들려면 무슨 이온이 돼야 돼요? 양이온이 돼야 되고요. 얘네들은 주로 금속 원소에 속하는 애들이죠. 자, 그럼 1번 A하고 D 중 금속 원소를 골라라. 누구다? C하고 D다. 자, 그 다음에 2번 A부터 D를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 순으로 나열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찾아줘야 되냐면은요. 자, 일단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A부터 D의 안정한 이온은 네온의 전자수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거기다가 밑줄 그어놨어요? 그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어 놓고 이게 무슨 의미야?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다? 바로 네온과 등전자 이온이다 라는 뜻이죠. 자, 선생님이 네온과 등전자 이온인 애들을 알려줬었어요. 자, 이 주기율표상의 위치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자, 2주기하고 3주기가 있을 때 네온이 이 2주기의 끝에 있는데 네온과 같은 등전자 이온을 갖는 애들은 2주기의 뒤쪽, 즉 비금속 부분과 그 다음에 이걸 노란색으로 표현할까요? 자, 2주기의 뒤쪽 비금속 부분과 그 다음에 3주기의 앞쪽 금속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A, B, C, D 모두 다 네온과 등전자 이온이에요. 근데 A, B는 비금속이래. 그럼 주기율표상에서 위치가 어디라는 거야? 2주기의 뒤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 B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A하고 B 중에 누가 원자 번호가 작고 누가 원자 번호가 큰지는 어떻게 따져야 되냐? 바로 원자의 반지름을 보면 돼요. 자, 우리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고 했어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작아요? B죠. 그 말은 B가 더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A는 더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C하고 D의 위치도 찾아봅시다. 자, 얘네들은 지금 금속이니까 3주기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C하고 D 중에 누가 더 앞에 와야 되냐? 반지름이 더 큰 C가 앞쪽이고 반지름이 작은 D가 뒤쪽에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럼 원자 번호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할 수 있죠. A, B, C, D 이렇게 A, B, C, D 나열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A의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큰 이유를 유효액 전하를 이용하여 설명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A는 음이온이에요. 자, 우리 원자였던 애가 음이온이 될 때 전자를 더 많이 갖게 되죠. 즉, 음이온이 되면서 전자 수가 늘어납니다.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바글바글 늘어나게 되면은 전자 간의 반발력도 늘어나죠. 자, 반발력이 증가. 반발력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자들끼리 막 반발하니까 최외곽 전자들의 가리움 효과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가리움 효과도 늘어난다. 자, 가리움 효과가 늘어나게 되면 자, 유효액 전하가 어떻게 돼요? 우리 유효액 전하는 핵 전하 빼기 가리움 효과인데 가리움 효과가 늘어나니까 유효액 전하는 줄어들게 되겠죠? 자, 유효액 전하가 줄어든다는 건 마지막 껍질에 작용하는 플러스가 약해진다. 자, 이 플러스가 약해지면 사이즈는 당연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원자가 음이온이 될 때는 사이즈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순서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 됐고요. 이제 12번 문제는 없고 이제 실력 향상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129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실력 향상 문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자, 지금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이다. 자, 밑줄 치세요. 자, 특히 이 주기성 문제에서는 문제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힌트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쫙 문제를 읽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나한테 힌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가면서 힌트를 놓치지 않도록 잘 표시하면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힌트는 원자 번호가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A부터 F까지 원소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원자 번호가 연속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5번이면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힌트가 되는 부분이 어디죠? F의 원자 번호는 18 이하이다라는 말이죠. 18을 넘지 않는다. 19, 20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8 밑으로 원소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 이제 그래프를 봅시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원자 번호가 늘어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갑자기 원자 번호가 늘어났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도 아니고 훅 떨어졌어. 자,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바로 주기가 바뀌는 부분이죠. 자, 주기가 바뀌는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기가 바뀌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가 바뀐다는 건 1주기에서 2주기로 바뀌거나 2주기에서 3주기로 바뀌거나
3주기에서 4주기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 원자 번호가 18 미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4주기 원소가 올 수가 없죠. 19, 20이니까. 요거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1주기에서 2주기로 바뀌려면은 1주기에 원소가 2개밖에 없어요. 수소, 헬륨. 근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주기가 원소가 4개가 나와 있다는 건 1주기는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얘도 틀렸다. 그럼 바로 뭐야? 이 앞에 있는 애들이 2주기인 거고 요 뒤에 있는 애들은 3주기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여기가 주기가 바뀌는 부분이야 라는 거를 한눈에 딱 파악이 안 되는 친구들은 자, 선생님이랑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했었죠. 위아래, 위아래. 이런 방식으로 그리는 거 연습했었어요. 자, 그 방식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다시 한번 그려보고 이러한 모양이 중간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쪽이 2주기고 이쪽이 3주기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2주기니까 원소 D는 누구예요? 2주기 가장 끝에 있는 그치? 바로 네온이 되는 거지. 그럼 순서대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라고 했으니까 얘는 한 칸 앞에 플로린, 얘는 산소, 얘는 그 다음에 누구죠? 질소죠. 자,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그 다음에 플로린은 마그네슘. 플로린이 아니라 F죠. 헷갈려요, 항상. 자, 그 F는 마그네슘. 자, 그러면은 N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질소의 원자 번호니까 얘는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기 볼게요. 기억 A의 원자가 전자수는 5이다.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2주기 15족 원소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 5개 맞고요. 자, 니은 F는 마그네슘 말하는 거예요. 자, 마그네슘은 3주기 원소이죠. 자, 디귿 바닥 상태 원자 B, C, D, E의 홀 전자 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홀 전자 수 밑줄 치고 이거 우리 어디서 봤었죠? 전자 배치할 때 봤었던 내용이죠. 자, 근데 선생님이 홀 전자 수는 되게 중요한 자료값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홀 전자 수는 전자 배치에서도 홀 전자 수를 물어보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주기율표에서도 물어보고요.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도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홀전자 수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외워두는 것이 좋아요. 자, 우리 어떻게 외웠었어요? 1쪽부터 시작해서 18쪽 원소들의 홀전자 수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쭉 써보면은 1, 0, 1, 2, 3, 2, 1, 0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1쪽, 2쪽, 13, 14, 15, 16, 17, 18쪽. 2주기든 3주기든 4주기든 다 이런 홀전자 수를 갖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B부터 E라고 했는데 B가 16족 원소예요. 그러면은 16족에 해당하는 애가 이쪽이죠. 그리고 C는 17족, 그리고 D는 18족, 그리고 E가 1족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의 숫자를 다 더해주면 그 합이 4가 나오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서 5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원자 모형이 나와 있어요. 자, 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현재 중성 상태이다. 자, 그럼 보자마자 원자 번호 8번 산소, 원자 번호 9번 플로린,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 이렇게 딱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을 묻고 있고요. 유효액 전하를 묻고 있고요. 이온화 에너지를 묻고 있으니까 얘는 뭔가 주기적인 성질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그럼 선생님이 주기적 성질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쉽다? 주기율표의 위치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쉽다. 자, 그럼 주기율표를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가 산소니까 2주기, 그리고 플로린 2주기 뒤에, 그리고 얘는 3주기 1쪽이니까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 같은 주기에서 유효액 전하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니은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액 전하는 둘이 비교했을 때 이쪽이 크니까 맞는 말이죠. B가 더 크죠? 니은 맞았고요. 자, 같은 주기에서 유효액 전하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점점 감소하죠. 쫙 잡아당겨주니까. 자,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 크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는 어느 쪽에 가까워야 돼요? 이쪽에 가까울수록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거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면 왼쪽으로 갈수록은 커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지면 반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이 꼭지점에 가까운 원소일수록 반지름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C가 제일 가깝죠? 그래서 C가 제일 크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디귿. 1이온화 에너지 분의 2이온화 에너지가 C가 가장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C가 가장 작은 게 맞는지 아닌지만 우리가 찾아주면 되죠. 자, C가 누구예요? 나트륨이에요. 1쪽 원소란 말이에요. 자, 그럼 1쪽 원소들은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 제3이온화 에너지 등등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1이 2보다 작고, 그러니까 즉 2가 크고 그 다음에 3이 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데 이 중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돼요? 바로 1과 2 사이에 이온화 에너지가 급증해야 되겠죠? 왜냐면 얘는 1쪽 원소니까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를 떼기는 쉬운데 안쪽 껍질에 있는 두 번째 전자부터는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얘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제1 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를 했을 때 자, 1에 비해서 2가 매우 크죠. 그러면 이 값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C가 여기서 가장 이 값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해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갈게요. 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ABCD 네 종류 이온이 있고요. 이 이온들의 반지름을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지금 A부터 D는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하나이다 라고 알려줬고요. 자, 또 힌트가 되는 부분 어디에다 밑줄 쳐야 돼요? 바로 네온과 전자수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온들은 모두 다 네온과 등전자 이온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등전자 이온은 주기율표상의 위치로 기억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2주기하고 3주기를 봤을 때 자, 지금 2주기 끝에 네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네온과 등전자 이온의 위치예요? 바로 2주기 뒤쪽부터 3주기 앞쪽까지죠. 자, 여기서 산소는 이렇게 있고 플로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온이 될 때 2- 그리고 1- 얘는 1+, 얘는 2+가 되겠죠. 자, 우리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의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전자의 개수는 모두 10개로 같은 상황인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플러스가 강해지니까 전자들을 더 세게 잡아당기죠. 그럼 사이즈가 감소한다. 반지름 감소한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반지름이 제일 작은 A가 바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마그네슘 이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위치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얘가 A고 그 다음에 얘가 순서대로 B고 그 다음에 얘가 플로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가 D가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네요. 이 그래프에도 적어볼게요. 얘가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자, 그럼 문제를 보면은 A는 2주기 원소이다. 자, 마그네슘이니까 2주기 아니고 몇 주기? 3주기. 자, 니은 보면은 원자 번호는 D가 가장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D가 여기서 산소니까 가장 작은 게 맞는 거죠. 자, 디귿 볼게요.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라고 했어요. 자, 이런 보기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서 준 거는 이 원소들이 이온이 됐을 때의 반지름이에요. 자, 근데 보기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이온의 반지름이 아니라 얘네가 중성 원자가 됐을 때의 반지름을 비교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중성 원자의 반지름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기율표상 위치로 파악하는 것이 쉽다고 했죠.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주기율표상 위치를 다 찾아냈어요. 자, 주기율표상에서 이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은 작아졌고 반대로 밑에랑 왼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커졌죠. 자, 그러면 작은 것서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꼭지점에 가까운 원소일수록 반지름이 작은 거니까 이 중에선 누가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자예요? 바로 C의 원자죠. 그 다음에 D고요. 그 다음에 A 그리고 B가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보기에서 묻고 있는 C가 B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죠? C가 여기서 제일 작아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니은만 골라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X하고 Y 원소가 나와 있어요. 자,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XY는 2주기 원소래요. 자, 밑줄 치고 2주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2주기가 누구죠? 리튬부터 시작해서 네온까지 있죠? 그 중에 X하고 Y의 정답이 있다.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딱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단어를 문제에서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죠. 자, 어떤 포인트 떠올려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자,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 쭉쭉쭉 제4 이온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다 해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1보다 2가 크고 3이 크고 4가 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커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이 이온화 에너지 중에 급증하는 구간이 항상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그 급증하는 구간을 통해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어요? 바로 원자가 전자수. 그럼 원자가 전자수를 보고서는 주기율표상에서의 몇 족인지 족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데이터 분석해 볼게요. 자, X를 보니까 1보다 2가 크고 3이 크고 4가 큰 거 여러분 확인 가능하죠? 근데 자, 어디가 갑자기 커지는 구간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기준을 알려줬었어요. 어디가 갑자기 커지는 부분이라고 알려줬어요? 3.5배 이상 커지면 거기가 바로 갑자기 급증하는 구간이다. 껍질이 바뀌는 곳이다 라고 알려줬었죠. 자, 대충 계산을 해보면 얘는 대충 한 2배 되는 것 같고 얘는 대충 계산을 하니까 몇 배 되는 것 같아요? 한 8배 되는 것 같네요. 그럼 3.5배 이상이니까 바로 여기가 급증하는 구간이죠. 자, 여기다가 딱 표시를 하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전자랑 두 번째 전자까지는 떼어낼만 하는데 세 번째 전자부터 너무 어렵다. 왜? 안쪽 껍질에 있으니까. 바깥쪽 껍질에는 그럼 전자가 몇 개 있는 거다? 2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몇 족 원소다? 2족 원소다. 라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2족 원소. 자, 같은 방식으로 Y도 볼게요. 자, 1보다 2가 크고 3이 크고 4가 큰 거 또 한번 확인 가능하죠. 자, 여기서는 어디가 급증하는 구간이에요? 자, 빨리 잽싸게 3.5배 이상이 어딘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고 대충 계산하면 되죠, 여러분. 자, 어디서 어디로 바로 커지냐? 여기에요. 대략 한 7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1, 2, 3 전자까지는 떼어나기가 수월한데 네 번째 전자부터 너무 어려워. 왜? 안쪽 껍질에 있으니까 네 번째 전자가. 그러면은 세 번째 전자까지는 바깥에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3개 갖고 있는 13족 원소다. 이렇게 찾아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얘네 XY 둘 다 2주기 원소라고 했어요. 자, 그럼 2주기 2족 누구다? 바로 베릴륨이죠. 원자번호 4번 베릴륨. 자, 2주기 13족은 원자번호 5번 붕소가 된다. 이렇게 X하고 Y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를 보면은 원자과 전자수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2족이니까 2개고 13족이니까 3개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원자 반지름은 X가 Y보다 크다. 자, 얘네 둘은 같은 주기 원소예요. 자, 우리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작다고 했죠? 그래서 Y의 반지름이 작으니까 X가 큰 게 맞습니다. 자, 바닥 상태 원자 XY의 홀전자 수 합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것 보세요. 홀전자 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홀전자 수 쭉 써보면은 1, 0, 1, 2, 3, 2, 1, 0 이렇게. 근데 베릴륨은 2족이니까 홀전자 0개고 붕소는 13족이니까 홀전자 1개죠. 2개 더하면은 합이 1이 맞습니다. 자, 그럼 니은디귿 하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 골라줄 수 있네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A, B, C, D 이렇게 원소, 4종류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있고요. 자, 조건을 줬네요. 그럼 선생님이랑 조건을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자, 원자 번호는 20 아래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 A, B, C, D가 속해 있다라는 뜻이죠. 자, 원자과 전자수는 모두 1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원자과 전자수는 조개 의미라고 했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 있는 것은 다 1족 원소라는 거네요. 자, 그럼 1족 원소 우리 쭉 한번 적어볼까요? 바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요 순서죠. 1족 원소. 자,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해서 A, B, C, D 순서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은 족 원소네요. 우리 같은 족 원소에서는 비교를 해보면 같은 족 원소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이 많아지죠. 1주기니까 1개, 2주기니까 2개, 3개, 4개 이렇게 전자 껍질이 점점 많아져요. 자,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반지름은 커진다고 했고, 자, 반지름이 커지고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되는 거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 D로 봤을 때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애가 가장 원자 번호가 큰 칼륨이 되는 거고, 순서대로 얘는 나트륨이고 얘는 리튬이고 얘는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수소가 된다. 이렇게 A, B, C, D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보기 기억. A는 1족 원소 맞죠? 모두 다 1족 원소죠. 여기 있는 애들은. 자, 니은 D의 원자 번호는 19번이다. 아니죠? 1번이죠? 틀렸고요. 자, B와 같은 주기의 원소 중 이온화 에너지가 두 번째로 큰 원소는 Cl이다. 자, 지금 B가 일단 나트륨이에요. 그러면은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죠. 자, 그럼 우리 3주기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2주기든 3주기든 같은 패턴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 패턴 선생님하고 외웠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나트륨부터 출발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위,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해서 가장 18쪽이 큰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럼 3주기 18쪽 아르곤이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면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것은 17쪽인 염소가 된다. 그래서 디귿 보기 맞았다. 그럼 정답 기억 디귿 해주면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6번에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보고서 우리가 지금 3주기인 원자 A부터 D를 찾아내야 돼요. 자, 여러분 3주기에 밑줄 쳐놨죠? 우리의 정답은 지금 3주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주기 아니고 1주기 아니고 3주기. 자, 조건을 보니까 자, 선생님은 요 조건부터 눈에 들어오네요.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액전하가 크기를 이렇게 비교해놨어요. 자, 근데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주기잖아요. A, B, C, D는 모두 3주기 같은 주기예요.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 전하가 강해진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같은 주기니까 다 같이 유효액 전하 순서가 곧 원자 번호 순서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효액 전하가 크다는 건 원자 번호도 C가 B보다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율표 상에서 C가 더 오른쪽에 있고 B가 더 앞쪽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B, C, D의 홀전자 수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홀전자 수 또 나왔죠. 지금 문제 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홀전자 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봅시다. 자, 1쪽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자, 1쪽, 2쪽, 자, 13, 14, 15, 16, 17, 18쪽을 봤을 때 자, 원자과 전자수가 순서대로 1, 0, 1, 2, 3, 2, 1, 0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0, 2, 2, 3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 홀전자수가 나올 때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여기서 지금 같은 주기 안에서 유일하게 홀전자 3개를 갖고 있는 원소가 있어요. 바로 어떤 원소예요? 15족 원소죠.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15족 원소는 힌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홀전자 수 2개나 1개나 0개는 2개 이상이거든요. 홀전자 수가 같은 원소가. 근데 홀전자 수가 3개인 건 유일하게 15족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D는 홀전자 수가 3이니까 얘는 무조건 15족 원소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D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C의 홀전자 수가 0, 2,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A부터 보자면 홀전자 수가 0인 원소는 2족과 18족 중에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A는 금속이라고 알려줬어요. 18족은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금속인 A가 2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B하고 C는 홀전자 수가 각각 2, 2이에요. 자, 그러면 14족과 16족에 각각 C, B와 C가 정답이 있다는 건데 여기를 보니까 원자 번호가 C가 더 크대. 그럼 누가 C가 되는 거야? 바로 여기가 C가 되는 거고 여기가 앞에 있는 B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원소들 누군지 찾아줄 수 있죠. 3주기 원소들이니까 3주기 2족인 마그네슘, 그 다음에 14족인 나마, 알, 그리고 규소, 얘는 인이 되는 거고 얘는 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원소를 다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기억 보기 원자가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액 전하 비교하네요. 자, 그럼 우리 유효액 전하는 같은 주기 원소잖아요. 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하는 세진다. 자, 그럼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원소들을 배열을 해보자면은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D, 그 다음에 C 요 순서대로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죠? 그러면은 지금 D하고 A를 비교했기 때문에 기억 보기는 틀린 보기다. 자, 원자 반지름 비교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유효액 전하가 강해지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고 했죠? 잘 잡아당겨주니까.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자, 그럼 작아지는 순서대로 쭉 써보자면은 C 제일 작고 그 다음 D, 그 다음 B, A 이 순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합해 보면은 지금 D하고 C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자, 디귿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는 물론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 커져요. 근데 대체로 커지죠. 바로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이 순서대로 이온화 에너지 순서를 읽어주면 안 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이온화 에너지 순서는 어떻게 정해줘야 되냐? 자, 우리 이온화 에너지 외웠잖아요. 그래프. 그 외운 그래프를 활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주기 원소인 나트륨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위아래, 위아래, 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원소들을 위치를 찾아보면은 2족 마그네슘의 위치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3족, 14족,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D고요.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은 가장 이온화 에너지 작은 애가 A가 되네요. 여기 이렇게 비교했을 때 B가 살짝 위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야? B 다음에 C죠. 그 다음에 D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보면은 D급 보기는 맞았다라고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D급만 골라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 여러분 항상 제시문에서 중요한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자, 어디다가 밑줄 쳐놨어요? 바로 2주기 원소다. 2주기 중에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과 홀전자 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준 거죠. 자,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원자 반지름이 오른쪽에 나와 있고 X축에 나와 있고 Y축에는 홀전자의 개수를 표현을 해줬는데 자, 얘네 모두 다 같은 주기인 2주기 원소잖아요. 2주기 원소. 자, 우리 2주기 원소, 즉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죠. 자,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A가 여기서는 원자 번호가 가장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크다는 거죠. 주기율표의 가장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에 A가 있으면 그 앞쪽에 B가 있는 거고 그 앞쪽에 C가 있는 거다. 이렇게 위치를 찾아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홀전자의 개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홀전자의 개수 다시 써봅시다. 정말 많이 나오죠? 자, 홀전자 수 1, 0, 1, 2, 3, 2, 1, 0. 자, 근데 여기서 항상 문제 풀 때 힌트가 되는 홀전자 수는 3개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홀전자 수 3개 갖고 있는 애가 바로 15족 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B인데 B가 15족 원소니까 자, 지금 2주기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럼 2주기 15족 원소 누군지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5족이고. 자, 그 다음에 A하고 C를 볼 건데 A는 홀전자 수가 하나예요. 자, 2주기 원소 중에 홀전자 수 하나를 갖고 있는 원소가 여러 개죠.
1족 원소, 13족 원소, 그 다음에 17족 원소. 근데 그 중에 A는 누구에 해당해요? 바로 17족에 해당합니다. 자,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은 아까 우리 데이터를 분석해서 B보다 A가 원자 번호가 크다는 걸 알아냈어요. 반지름이 작으니까. 그러면은 13, 15족에 비해서 얘보다 원자 번호가 큰 원소가 되려면 바로 17족 위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 찾았고 A 찾았고 이제 C를 보면은 C는 홀전자 수가 2개예요. 그러면은 16족이나 14족 중에 정답이 있다는 건데 얘는 C 같은 경우는 B보다 원자 번호가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4족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기억 A의 원자가 전자수 A는 17족이니까 7개 맞죠? 자, C의 원자 번호 C는 2주기 14족이에요. 그럼 원자 번호 6번 탄소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액전하. 자, 유효액전하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강해진다고 했어요. 그럼 유효액전하 순서대로 자, C, 그다음 B, 그다음 A죠. 자, 그래서 요 보기는 틀렸다. 자, 그럼 정답은 기억만 골랐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표는 3주기 원소 밑줄 쳐놔야 되겠죠? 정답은 3주기 원소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근데 걔 중에 A라는 원소가 있는데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대요.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 밑줄 치고. 자, 여러분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포인트가 2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1보다 2가 커야 되고 2보다 3이 커야 되고 3보다 4가 숫자가 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하고 B의 값이 각각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둘 중에 누가 숫자가 더 커야 된다? B의 숫자가 더 커야 된다. 자, 따라서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어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증가하는 구간을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 갑자기 증가하는 기준은 얼마가 된다? 대략 3.5배다. 근데 여기 보니까 2에서 3으로 갈 때 5.3배가 커져요. 바로 이런 구간이 갑자기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두 번째 전자까지는 떼어내기가 수월한데 세 번째 전자부터 너무 어려워? 안쪽에 있으니까. 그럼 바깥쪽에는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야. 2족 원소라는 거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 2족 원소인데 2주기라고 알려줬죠. 3주기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3주기 2족 누구예요? 바로 원자 번호 12번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게 되는 거고요. 자, 기체 상태 A를 자, 원자 A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 거래요. 안정한 이온으로. 자, 우리 안정한 이온은 어떤 상태를 우리가 안정한 이온이라고 해요? 18족, 즉 비활성 기체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상태를 안정한 이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족 원소였어요, A는. 2족 원소인 A가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몇 개 잃어야 돼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2개를 잃어야 안정한 이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안정한 이온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원자 A가 전자 2개를 잃어서 2+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차적으로 우리가 적어보자면 원자 A가 전자를 하나 잃으면 1+, 하나를 더 잃으면 2+가 되죠. 자, 이렇게 전자 하나를 잃어버릴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1 이온화 에너지, 하나 더 잃어버릴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정의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전자 2개를 모두 잃어서 2+가 되려면 에너지가 총 얼마가 드는 거예요? 1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제1이 A가 되는 거고 제2가 B라고 알려줬으니까 전체 필요한 에너지는 A 플러스 B다. 자, 그래서 디귿 보기는 맞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9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주기적 성질에는 우리가 유효액전하,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등등을 배웠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주기율표에다가 표시를 쫙 해보자면 자, 같은 2주기 원소라고 알려줬으니까 자, 같은 주기에서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같은 주기에서는 주기율표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은 유효액전하는 어떻게 돼요? 강해지죠?
플러스의 원자 핵전하가 점점 세지면서 유효 핵전하도 강해지게 돼요. 같은 껍질, 같은 주기니까.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증가한다. 예외가 존재한다. 어떤 예외가 존재해요? 바로 2족과 13족 구간의 예외가 한 번 발생하고 그다음에 15족과 16족 구간에도 예외가 한 번 더 발생해죠. 그래서 같은 주기 안에서는 예외 구간이 2구간이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문항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주기 원소에서 기억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주기적 성질 중에 원자 반지름과 경향이 반대되는 주기적 성질을 골라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은 자,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는데 증가하는 애들. 자, 일단 원자 번호 증가하죠. 얘가 감소하면 얘 증가하죠. 그래서 기억 맞는 거고. 자, 얘가 감소하면 유효액 전하도 증가하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액 전하도 맞는 거고. 자, 근데 디귿 보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면 이온화 에너지도 증가한다 해서 디귿을 고르면 틀립니다. 자, 왜 그러냐? 얘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죠. 근데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예외를 한번 볼게요. 자, 예외가 2족하고 그리고 13족 사이에 발생하고 그다음에 15족하고 16족 사이에 발생한다고 했어요. 자, 원자 반지름이랑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자,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면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죠. 따라서 2족하고 13족 중에는 13족의 반지름이 작아요. 15, 16족 중에는 16족의 반지름이 작죠. 자,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온화 에너지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온화 에너지 2족하고 13족 중에 누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요? 예외적으로 13족이 작죠? 자, 여기서도 예외적으로 16족이 작아지죠. 대체로 족의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도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두 군데, 바로 이렇게 두 군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예외 구간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감소했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가 아니라 같이 감소했죠. 그래서 여기에 디귿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보기예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만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주기율표가 나와 있어요, 또. 자, 그 다음에 이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빗금침 부분에 위치하는 원소 A부터 D를 찾아줘야 돼요. 조건을 보면서. 자, 먼저 바닥 상태에서 A의 홀전자 수를 묻고 있네요. 자, 우리 홀전자 수는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자, 홀전자 수 위에다 써보자면 자, 1쪽부터 쭉 써볼게요. 자, 어떻게 쓰면 돼요? 1, 그 다음에 0, 1, 2, 3, 2, 1, 0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럼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가 0인 원소가 되려면 2족이거나 18족이어야 되는데 지금 빗금침 원소가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A를 넣어주면 된다. 자, 두 번째 조건, B의 원자과 전자수. 자, 우리 원자과 전자수에 밑줄 치고, 자, 원자과 전자수는 뭐랑 연결이 되는 값이다? 족과 관련이 된다. 자, 1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 1개, 2족 원소는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인데, 자, 요거 조심해야 되죠? 18족이라고 8개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수는 0개다. 요 개수 조심해라. 자,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수가 6인 원소는 16족 원소니까 나가 되는 거네요. 여기에 B 들어가면 되고. 자,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빈칸이 가하고 요 빗금침 부분인데 여기에 C하고 D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같은 주기네요. 둘 다 2주기예요. 자, 우리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얘의 원자 반지름이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야? 더 작은 C가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가에 들어가는 원소가 D가 됩니다. 자, 그럼 가에 D 골라주고 나에는 B 골라주면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플로린의 원자 모형이 나와 있어요. 가운데 플러스 9 원자핵이고 그리고 주변에도 전자가 2개, 7개, 9개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얘는 지금 옥텟을 만족해야 하네요.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옥텟 규칙 되게 중요한 규칙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옥텟 규칙이라는 건 옥텟 숫자 8을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웠을 때가 안정한 상태이다. 자, 근데 지금 얘는 8개가 아니라 몇 개밖에 없어. 7개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지? 그럼 얘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옥텟을 만족해 18조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할 거예요. 어떤 방법이 수월하겠어요? 7개를 다 제거해서 하나하나 다 제거해서 첫 번째 껍질만 남기는 것보다 뭐가 더 쉬워요? 딱 요 자리에 전자를 하나만 싹 넣어주면 네온과 같은 18조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서 옥텟을 만족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를 몇 개 넣어주면 된다? 바로 하나 넣어주면 된다. 자, 그럼 원래 플러스 9였는데 전자가 10개가 되니까 얘는 F-와 같은 음이온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니은이 아니라 N이죠, N. 자, N은 1이다. 맞고요. 자, 니은. 반지름은 요 플로린의 중성 원자와 얘가 음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을 비교하네요. 자, 그럼 우리 중성 원자일 때랑 음이온이 됐을 때랑 반지름을 어떻게 비교하라고 했어요? 음이온이 반지름이 더 커지죠? 자, 이렇게 전자가 많이 들어오면 전자 간 반발력이 더 세져요. 쉽게 생각해서 밀쳐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자 간 반발력이 세져서 막 밀쳐내니까 사이즈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얘가 더 크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작용하는 유효액 전하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설명했는데 자, 지금 전자의 개수가 늘어나요? 그럼 전자 간 반발력 심해지죠? 자, 이렇게 전자 간 반발력이 심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전자가 원자핵을 느끼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반발이 심하니까 가리움 효과가 커지죠. 자, 이렇게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게 되면은 플러스는 그대로이지만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면서 유효액 전하는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가 이 전자들을 당겨주는 유효액 전하가 약해지니까 잘 못 당겨. 그러면은 사이즈가 커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유효액 전하를 비교했을 때는 전자가 많은 음이온의 유효액 전하가 더 약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복이죠. 이렇게 부등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 자, 원소 AB가 나와 있고요. 자, 그 원소 AB가 역시 누군지를 찾아주는 문제예요. 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주기적 성질 문제에서는 원소 ABCD, 뭐 AB, ABC, XY 이런 식으로 줍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을 제시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조건을 분석해서 각각의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수수께끼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조건 2주기 원소래. 그러면은 원자 번호 3번 리튬부터 원자 번호 10번 네온까지 중에 정답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중에서 A는 금속 원소고 B는 17쪽 원소래. B는 바로 나오네. 2주기 17쪽이 누구야? 플로린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A는 금속 원소라고 했어요. 자, 우리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상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부분에는 비금속 원소들이 위치하고 있고 바로 왼쪽 앞쪽에 금속 원소들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A는 뭐 1족이나 2족 이렇게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기억. A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자, 일단 우리는 이 문제에서 A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리튬이거나 베릴륨이거나 할 텐데 정확하게 리튬인지 베릴륨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조건만 가지고는.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정확하게 누군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주기적인 성질을 비교하는 걸 묻고 있잖아요. 자, 그럼 A 원자는 금속 원소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금속 원소 1족이나 2족이죠. 자, 1족이면 어떤 이온이 잘 돼요? 1 플러스 이온. 2족이면 2 플러스 이온이 잘 돼요. 자, 둘 다 무슨 이온이 잘 된다는 거죠? 양이온이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양이온이 될 때는 바깥쪽 껍질이 하나 딱 사라지면서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줄어들죠. 그래서 반지름 비교했을 때 이온의 반지름이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럼 원자 반지름이 큰 게 맞는 거죠.
자, 니은 이온 반지름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B가 플루오린이에요. 자, 플루오린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전자 하나를 얻어서 F-가 되죠. 그럼 얘는 누구랑 전자 배치가 같아져요? 네온이랑 같아지는 거고. 자, A 같은 경우에는 금속 원소니까 전자를 잃어서 자, 껍질이 하나 사라지면서 누구랑 같아져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돼요. 자, 그럼 헬륨의 전자 배치와 네온의 전자 배치를 비교해 보면 헬륨은 껍질이 하나짜리고 네온은 껍질이 2개짜리니까 2개짜리가 훨씬 사이즈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은 B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자, 이온화 에너지 비교하라고 했어요. 자, 너무 쉽네요. 자,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커지죠. 자, 큼지막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B가 크다. 맞습니다.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주기율표의 일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주기율표를 보고서 이제 역시 밑에 있는 보기들을 풀어주면 되는데, 자, 주기적 성질 문제에서 주기율표 나왔다. 그럼 일단 주기율표에다가 주기적 성질들을 잘 표시하고 문제를 푸는 게 쉽겠죠. 자,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하는 점점 강해진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유효액 전하가 강해지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죠. 자, 물론 원자 반지름은 비교할 때 18쪽 원소들은 빼고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커진다. 근데 항상 커지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커진다. 그 말은 중간중간에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 예외 구간에다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문제에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자, 어디가 예외예요? 바로 2족과 13족 사이, 그리고 15족과 16족 사이. 자, 여기는 이온화 에너지 예외 구간이니까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표시해놓고. 자,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죠. 그러면은 반지름 커지고요.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자, 따라서 이 둘의 성향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은 이런 반대 성향을 띠게 되고, 자, 마찬가지로 이 성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심해지니까 반대로 왼쪽으로 갈수록은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꼭지점, 두 번째 꼭지점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상 위치로 문제를 풀면 쉽다고 했어요. 여기다 표시를 안 했네요. 작아진다. 자, 기억.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쪽이 어느 쪽이죠? 자, 여기 1번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를 2번 꼭지점이라고 하면, 자, 1번 꼭지점 쪽이에요? 2번 꼭지점 쪽이에요? 반지름이 큰 쪽은 1번 꼭지점 쪽이죠. 자, 그럼 주기율표 위치상에서 1번에 가까울수록 반지름이 크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제일 커요? 칼륨이 제일 크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이온화 에너지는 F가 산소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요 표시합시다. 플로린하고 산소. 자, 얘네들은 같은 이주기예요. 우리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죠.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조심해야 돼요. 예외 구간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산소하고 플루오린은 예외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커지는 거에 의해서 플루오린의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요. 자, 디귿. 이온화 에너지는 아르곤이 네온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아르곤과 네온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거니까 둘 중에 네온의 이온화 에너지가 크겠죠? 자, 그럼 디귿 보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린 거다. 작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가 맞겠죠? 자, 그럼 기억하고 니은이 맞았으니까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됩니다. 자, 14번 문제. 자,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자, 이 그래프에 원자 번호 순서대로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있어요. 자, 2주기와 3주기의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우리가 구간을 정해야 돼요? 요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감소하는 구간이 껍질이 바뀌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 앞쪽이 2주기 원소가 되는 거고 요 뒤쪽이 3주기 원소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기억. C는 B보다 원자과 전자 한 개를 떼어내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이온화 에너지가 의미가 정확하게 뭐예요?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죠.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전자를 뗄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자, 그 말은 전자를 떼기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전자를 떼어내려면 전자가 잘 안 떨어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건 전자를 떼기 어렵다는 의미예요. 떼기가 어렵다. 자, 그럼 반대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건 전자를 떼는데 에너지가 조금 든다. 즉, 적은 에너지만 갖고도 전자를 잘 떼어낼 수 있다. 그럼 전자 떼기가 어떻다? 쉽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근데 지금 C하고 B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자, C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C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네요. 그러면 C가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건 전자를 떼기가 어떻다? 어렵다. 자,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니은. 자, A하고 E는 같은 족 원소다. 자, 앞에서부터 따져주면 되겠죠. 자, 2주기 원소라고 했으니까 앞에서부터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14족 원소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3주기니까 1족, 2족, 13, 14. 얘도 14족 원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둘 다 14족으로 같은 족 원소가 맞습니다. 자, 디귿. 바닥 상태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D가 C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바로 주기의 의미죠. 2주기 원소는 전자 껍질 2개의 주기, 2주기가 아니라 주기. 자, 2주기 원소들은 전자 껍질 2개의 전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 3주기 원소는 3개의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D는 3주기 원소고 3개고, 자, C는 2주기 원소니까 2개네요. 그래서 D가 큰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서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15번 문제. 자, 주기율표가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A, B, C, D의 주기적 성질들을 비교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일단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라고 했어요. 자, 원자 반지름은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 작아지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 커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자, 단 조심해야 되는 거. 18쪽은 제외해서 비교를 해라. 자, 그러면은 이쪽에 가까울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다는 거니까, 자, 가까운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네요. 그래서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C가 제일 크다.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부터 D 중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라고 했어요. 자, 안정한 이온이 된다는 거는 18조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는 건데, 지금 주기율표상 위치를 보니까 A, B, C, D 모두 다 어떤 세트 위치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네온과 등전자 이온이 가능한 전자 배치가 가능한 이온들이죠. 네온 세트라고 불리운다고 했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2-가 잘 되고, 얘는 17쪽이니까 1-, 얘는 1+, 얘는 3+가 잘 되는 그런 원소들입니다. 자, 이렇게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전자의 개수는 같은데 플러스가 강해지니까 이온의 반지름은 작아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온 반지름이 작은 순서대로 고르자면 원자 번호가 큰 순서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D,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그리고 A가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A부터 D의 이온화 에너지를 부등호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고 반대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 구간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 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의 예외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외 구간에 걸쳐 있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기율표상에서의 위치로 비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작은 순서대로 배열할 거니까 이 첫 번째 꼭지점에 가까운 순서대로 써주면 되네요. 자, 그래서 C, D, 그 다음에 A, 그리고 B 순서대로 써주면 된다. 자, 그래서 정답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지금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 그리고 염소의 이온이죠. 염화이온의 반지름을 그래프상에 나타냈네요. 자, 이 그래프를 읽어보니까, 지금 나트륨이 염화이온보다 반지름이 크다는 뜻이네요. 그쵸?
근데 여기에 추가로 나트륨의 이온, Na 플러스 이온의 반지름과 염소 원자의 반지름까지 이 그래프에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려면 각각 원자와 이온들의 반지름을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의 반지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건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 중성 원자일 때와 이 원자가 양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을 비교하는 문제죠. 자, 그럼 어떻다 했어요? 양이온이 더 작다. 왜냐? 전자껍질 수가 감소하니까. 앞에 선생님이 개념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자, 염소하고 염화이온을 비교해 볼게요. 자, 염소는 중성 원자고 염화이온은 전자가 더 들어왔으니까 음이온이 된 거죠. 자, 그럼 음이온하고 원자의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는 음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죠? 왜냐하면 전자 개수가 늘어나면서 반발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자, 여기에 추가로 뭐까지 또 비교를 할 거냐면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을 비교할 건데, 자, 여러분 딱 요거 보자마자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자, 나트륨 이온은 전자가 원래 중성일 때 11개야. 근데 전자 11개인데 전자 하나 제거했으니까 몇 개 된 거야? 10개 된 거죠. 자, 그럼 누구랑 전자 배치가 같아야 돼요?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이온입니다.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염소는 어때요? 원래 중성일 때 전자를 17개 갖고 있어야 돼요. 17번이니까. 근데 전자를 하나 더 받았으니까 18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8개를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배치하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온의 사이즈를 비교하면 지금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 전자껍질 수의 개수를 비교할 수 있죠? 얘가 전자껍질 수 3개를 더 많아요. 사이즈가 크다는 거죠. 이거 등전자 이온 아닙니다. 이온이라고 해서 무조건 등전자 이온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문제에서 준 조건이 있어요. 바로 나트륨의 이온 반지름과 그 다음에 염소의 원자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나트륨 이온 반지름이 더 작다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써준 1, 2, 3, 4 조건을 다 종합하면은 자, 그래프상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염소가 이쯤에 있으면 나트륨 이온이 제일 이 중에서 반지름이 작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에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지금 각 원소의 원자 반지름 그리고 안정한 이온의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려고 한다. 자, 부등호를 알맞게 넣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지금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비교하는 문제잖아요. 원자하고 이온 비교. 이온은 두 종류죠. 양이온일 때 그리고 음이온일 때. 원자. 자, 어떻다고 했어요? 양이온이 되면은 반지름이 감소하고 그리고 음이온이 되면은 반지름이 증가한다고 했죠? 자, 그럼 보면은 지금 마그네슘의 원자와 마그네슘의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할 건데, 자, 마그네슘은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 원소. 그래서 어떤 이온이 잘 돼요? 양이온, 2 플러스 이온이 잘 되죠? 자, 양이온이니까 반지름 감소. 자, 이주기 원소 중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럼 이주기 중에서 반지름이 가장 크려면은 가장 앞쪽에 있다는 뜻이죠. 가장 앞쪽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리튬이죠. 리튬. 근데 리튬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얘도 금속입니다. 자, 금속들은 주로 양이온이 잘 되죠? 리튬도 1쪽이니까 1 플러스 잘 되니까 양이온이 돼서 반지름 감소. 자, 3주기 원소 중 바닥 상태 홀전자 수가 3인 원소. 자, 홀전자 수 3인 건 유일하게 몇 족이다? 15족 원소다. 그러면은 3주기 중에 15족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인 말하는 거죠, 인. 자, 근데 우리 인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얘는 비금속입니다. 15족 원소니까요. 자, 그럼 15족인 이런 비금속인들은 이렇게 음이온이 잘 돼요. 그래서 음이온이 됐기 때문에 반지름이 더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를 따져준 다음에 금속이면은 양이온이 잘 되고 비금속이면 음이온이 잘 되니까 이렇게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사이즈를 비교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호 표시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신유형 수능 열기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자면요.
자, 지금 W부터 Z까지 원소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원자가 전자수, 홀 전자수의 차이가 각각 2개씩이래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2주기 원자라고 했으니까 2주기 원자들을 쫙 적은 다음에 자, 리베, 붕탄, 질산, 풀네 이렇게 다 적은 다음에 얘네들의 원자가 전자수 그리고 홀 전자수를 각각 써서 차이를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원자가 전자수는 조의 첫째 자리랑 비슷하게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1, 2, 3, 4, 5, 6, 7 그리고 얘는 8이 아니라 0이죠.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홀 전자의 개수는 자, 순서대로 1, 0, 1, 2, 3, 2, 1, 0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위에서 밑에를 빼면은 요 차이값이 나오는 거네요. 자, 그럼 빼주면은 0, 2, 4, 그 다음에 6, 0이 나오네요. 자, 모두 다 2라고 했어요. 그럼 모두 다 2가 되는 구간이 바로 요 베릴륨부터 질소까지. 그럼 지금 W부터 Z에 속해 있는 원소들은 얘네 4개 중에 각각의 원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 순서를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온화 에너지는 물론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대체적으로 증가, 즉 예외가 있죠. 그래서 예외 구간이 껴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이 순서대로 이온화 에너지를 정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외워두라고 했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위아래, 위아래, 위. 그러면 자, 베릴륨 위치부터 찾아주자면 자, 여기가 베릴륨. 그다음에 여기가 붕소. 자, 여기가 탄소. 그리고 질소예요. 자, 그럼 순서대로 배치했을 때 자, 이온화 에너지가 여기서 가장 큰 Z가 질소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가 C죠. 그럼 얘가 Y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이 누구예요? 붕소가 아니라 베릴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X가 베릴륨인 거고 나머지 붕소가 W가 된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기적 성질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면은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요 예외 구간이 문제에 들어가면은 그냥 풀어서는 안 되고 항상 이 그래프 모양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럼 기억 보기. 자, 원자 번호 순서를 비교하는 건데 자, 지금 W하고 X 원자 번호가 얘가 크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이렇게. 자, 원자 반지름 비교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자, 그러면 Z하고 Y 비교해 보면은 지금 얘가 주기율표상에서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반지름이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Z가 작다. 요게 맞는 거고. 자, 디귿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액 전하.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하가 강해지는 거니까 자, 원자 번호가 큰 Z가 유효액 전하가 더 세야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까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만 골라서 1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신유형 수능 열기 문제 3개가 남겨져 있어요. 2번, 3번, 4번 이렇게 3문제 남겨져 있는데 자, 다음 20강 강의에서는 이 남아있는 문제 3개를 풀고요. 자, 우리가 이제 2단원을 마무리하는 대단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 대단원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단원 마무리 문제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